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후회 없는 삶을 살자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뒤돌아봤을 때,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70대의 99%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는 후회들, 그리고 그 후회를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후회라도 줄일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대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 혹은 부모님이 연로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김영수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쁜 일상은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밤, 김 씨의 딸 은지는 숙제를 하다 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랑 같이 책 읽어주면 안 돼요? 하지만 김 씨는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해서 안 돼. 다음에 하자. 은지는 잠시 실망한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자라면서 점점 김 씨에게 부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엄마나 친구들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후, 은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던 날, 김 씨는 딸의 방에서 혼자 눈물 흘렸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그림책들과 딸이 어릴 적 남긴 메모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랑 꼭 읽고 싶어요라고 적힌 노트 한 장을 본 순간, 김 씨는 자신이 놓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 씨는 서재에서 혼자 일하며 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딸과의 추억이 지금보다 많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그저 당연했던 것들이 자녀가 자라서 집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연로해져 곁에 없을 때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 아빠, 엄마,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하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때는 늘 다음에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 다음은 오지 않았던 순간들,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이 저릿하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소중한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곁에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가지려 노력할수록 나중에 느끼는 외로움과 후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그것이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사진을 찍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으로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는 그 중요성을 깨닫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알게 됩니다. 박순희 씨는 한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일과 후에 편안히 소파에 앉아 간식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운동은 내일 하면 되지라며 미뤘고 건강검진 역시 귀찮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그녀는 늘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젊음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어느 날 박 씨는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무릎의 통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당뇨와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녀에게 의사는 가벼운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를 권했지만 이미 진행된 병은 그녀의 삶에 제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뛰어놀아주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손주가 그녀를 바라보며 할머니, 왜 나랑 안 뛰어놀아? 라고 물었을 때 박 씨는 웃으며 할머니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라고 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침대에서 눈물로 젖은 베개를 붙들고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아이들 눈빛을 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손주들이 할머니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을 텐데. 남편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위로했지만 박 씨의 후회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조금만이라도 더 건강해지면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돌며 다리에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 평소 즐기던 간식을 줄이며 채소와 과일을 더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손주들과 놀기 위한 목표가 그녀의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몇 개월 후 박 씨는 손주들과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비록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 그녀는 뿌듯함과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길 잘했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 건강은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 마음의 평안과도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괜찮아라며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순희 씨처럼 다음에 하면 되라고 미뤘던 운동과 건강관리가 지금의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놀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손주들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튼튼한 몸이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을 돌봤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건강은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아침 산책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놀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건강 관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큰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70대의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순간들이 결국에는 평생의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호 씨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구 세트를 선물로 받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풍경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은 녹록지 않았고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니?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는 결국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의 길을 택한 그는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는 늘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그림을 그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미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는 손은 떨렸고 젊은 시절처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생동감 넘치는 풍경화를 그리려 했지만 결과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 한쪽에 놓인 미완성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했지만 이재호 씨의 후회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붓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림을 그려봐요. 이재호 씨는 그날 밤 자신이 놓쳐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내 꿈을 위해 써야겠어. 그는 다음 날부터 작은 캔버스에 매일 한 가지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다시 그림 그리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잘했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도전에 대한 후회가 더 깊고 강하게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뤄왔던 경우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라도 쌓이면 그것이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도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뤄둔 꿈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루 10분씩 자신이 꿈꿨던 일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악기를 배우는 것이든,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그것이 큰 길이 됩니다.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꿀 용기를 가져보세요. 많은 70대가 지나온 삶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미처 풀지 못한 인간관계를 꼽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인해 멀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힐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정미영 씨는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눴고 서로의 가족처럼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약속 시간 문제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겠지라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정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정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그때마다 이미 늦었을 거야라며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정 씨는 친구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아, 너 그 소식 들었니?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대. 정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내가 왜 그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떠난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며 끝내 풀지 못한 갈등과 화해하지 못한 시간을 떠올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와 왜 화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전화를 걸었더라면 이 후회는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의 갈등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었는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더욱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까웠던 사람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소속감과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관계를 통해 위로와 안정감을 얻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까웠던 이와의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순간,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관계 회복을 미루고 주저하는 것은 후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멀어진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나 작은 문자 한 통이라도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미래의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자로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다시 붙잡는데 너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즐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삶은 종종 큰 목표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게 합니다. 김진호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물을 주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중에는 이러한 소소한 기쁨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 창밖에 나무가 초록으로 변하고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의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죠. 창문 너머로 비가 오는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 씨는 정원을 가꾸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녀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을 보러 가지 못했던 기억, 아내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업무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진짜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걸요.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참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는 어느 늦은 저녁, 정원 의자에 앉아 아내와 함께 저물어 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 있었네요.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사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일상적인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능력은 단순한 마음 챙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 삶을 더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줍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어라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김진호 씨처럼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원에서 꽃을 보고 손주들과 산책하며 일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해 보세요. 산책을 하며 바람의 냄새를 맡아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멈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큰 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후회는 피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해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